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스페셜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4월 25일은 안작데이입니다. 안작은 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약자로 호주, 뉴질랜드 육군 군단을 의미합니다. 1915년 2월 19일에 시작된 갈리폴리 작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연합군은 4월 25일에 호주, 뉴질랜드군을 주축으로 한 영연방군과 프랑스군 7만여 명을 갈리폴리에 상륙시켰습니다. 하지만 독일군과 터키군의 공격으로 작전이 실패하면서 호주군 8,587명과 뉴질랜드군 2,779명이 전사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4월 25일 안작데이에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오클랜드의 경우 전쟁기념박물관에서의 새벽 예배에는 매년 만여 명의 시민들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비롯해 한국전쟁 등 많은 전장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Remembering the human cost of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the human cost of Vietnam, Malaysia, Korea, and other theatres of war. Today we have a freedom now because of those events. 네, 여기는 오클랜드 남쪽 푸켓코의 전쟁 기념 타운홀 앞입니다. 조금 전 5시 50분에 메스 애비뉴에서 푸켓코의 전쟁 기념 타운홀까지 시가 행진이 진행됐고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와서 추모 예배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뉴질랜드와 한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뉴질랜드 교민들과 현지인 등 각계 관계자들이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 대사모의 손호현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뉴질랜드는 무역 규모가 한국에 비해서는 적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좀 더 지금보다 더 포괄적인 관계를 더 상승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많이 격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잘 증진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와 일본은 정보 공유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키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관광, 무역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가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일본과 더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와 일본은 정보 공유 계약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태평양과 더 넓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료, 식품, 주택 가격이 인상되면서 지난 1분기 동안 1.8% 상승했습니다.
3월 식품 가격은 전년도보다 7.6%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연간 상승률입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장관은 미국과 영국에서 기록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식량과 연료의 상당한 가격 인상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항구의 폐쇄가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실업률이 낮고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뉴질랜드는 업계가 일손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직장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경이 폐쇄된 후 해외 경험이나 직장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국내에 해외 인재가 많지 않은 시기에 젊은이들이 해외로 떠나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인력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웰링턴의 경우 렌트비가 너무 비싸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해외로 떠나는 젊은이들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의 지지율은 37.8%로 집권노동당보다 1%포인트 앞섰습니다. 녹색당은 3포인트 하락한 9.4%, 액트당도 2.8%포인트 하락한 8.4%, 마오리당은 3.6%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당 지도자인 크리스 럭슨의 지지도는 28.6%로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제신다 아던 총리의 지지도 36.3%는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의 38.4%는 국민당, 34.1%는 노동당을 지지한 반면 남성의 경우 국민당 지지율은 37.2%, 노동당 지지율은 39.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인 4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올 들어 지난 3개월 동안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집값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작년 4분기보다 4.1%가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작년 말 오클랜드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 5.5%보다 높은 6.2% 이상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클랜드 지역의 신규 주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오클랜드에서 발급된 주택 허가 건수는 지난 10년 평균의 2배지만 오클랜드 이외 지역의 허가 건수는 지난 10년 평균의 57%에 불과합니다. 또 2021년 2분기에 오클랜드 인구는 1년 전보다 0.1% 감소했고 다른 지역은 1%의 인구 증가를 보였다는 것도 집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 4월 13일에 중단됐던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사증 면제 협정 잠정 조치가 5월 1일부터 해제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전자여행허가 KETA를 통한 한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사전여행허가는 웹사이트 keta.go.kr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최근 한국인의 나이가 1살씩 젊어질 수 있다는 재미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다시 1살이 더해지기 때문에 만약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몇 주일 만에 2살이 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한국 나이는 한국의 새 정부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